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연결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의 이별 이야기, 이별상담사 헤이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락 문제죠. 연락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 관계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고 개선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이별 상담에서도 자신의 사연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연락 문제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꼭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처음에 자주 하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뜸해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연락 문제로 조금 지치신 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알고 계셨던 조언들, 일반적인 조언들과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심리상담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연락 문제로 다투고 지치시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전에 선다방이라는 예능에 나온 유인나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연인 사이에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한 거다. 내일 당장 만나도 50년도 사랑해주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유명한 건 이 뒤에 말인데요. 그 전에 유인나 씨가 전제로 말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서운해진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점점 커져서 슬픔이나 분노까지 이르게 되면 이 관계를 혼자서만 이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잘 만들고 싶어갖고 애쓰다가 결국 무리하게 되고 또 지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관계에서 그런 서운함을 느꼈다면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당신만의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섭섭하게 느끼게 된 원인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럴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아니면 하셨던 대로 지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정확한 요구를 좀 해야겠죠. 왜냐? 나는 이 관계에 충분히 책임을 지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 감정도 표현하고 요구도 정확하게 해서 상대가 이 관계에 책임을 진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조금 분명하게 되고 혼란스러움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락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충분히 연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더 하라고 하고, 이렇게 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점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연락 문제로 다툼이 잦으셨던 분들은 이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연락 문제가 지속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계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게 연락 문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어떤 섭섭함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섭섭함이 단지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찾아오는 감정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모자람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고 모자란다고 느끼는 거죠.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받고 있는데도 모자람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받고 있지 못해서 모자람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자람은 연락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연락만 안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완벽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연애는 연락밖에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좀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통화로만 만나고 통화로만 사귀고 통화로만 연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장거리 연애인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모자람을 느끼고 뭔가 좀 더 바라는 마음은 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스킨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더 속 깊은 대화를 좀 자주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처럼 내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깊이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진짜 내 욕구일 거고, 그런 것들은 연락을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연락을 더 자주 한다고 해서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통해
혼자 있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좀 없애고 싶고 줄이고 싶다는 내 욕구를 좀 발견했다면 단지 연락을 더 자주 하는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건 두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확보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만큼 또 재밌는 게 없고, 그게 연애의 재미이자 가장 큰 순기능 중에 하나죠. 섭섭함이 느껴지는 진짜 이유를 연락 문제가 아닌 나의 욕구에서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그 사람과의 연결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우리 시장 같은데 엄마랑 손잡고 이렇게 간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엄마랑 손잡고 이렇게 시장을 막 구경하다가 어떤 데 한 군데 꽂혀갖고 눈길을 돌려보면 어느 순간 엄마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찾아온 어떤 불안감과 무서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울면서 막 엄마를 애타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였던 그 당시에 저는 엄마와 당연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결이 딱 하고 갑자기 끊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죠. 완전히 연결된다는 건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욕구가 내 욕구가 되고, 또 반대로 내 욕구가 그 사람의 욕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태는요, 한쪽이 어린아이가 되고 다른 한쪽이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완전한 연결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없이 그 소망을 키워나가는 게 어른의 연애에도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 완전히 연결되고 싶다는 그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루기 어려운 걸 계속 소망하고 바랄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연결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라는 게 하루에 몇 번 이상은 꼭 연락하자라는 약속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마치 이런 거죠. 헬스장 가기, 영어 공부하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랑 비슷해요. 지속되기가 좀 어렵죠. 제가 말하고 싶은 연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로 자극을 주면서 생동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연애를 하면서 나와 그 사람의 삶이 점차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멈춰서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민이 될 때마다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연락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 사람 연락 좀 기다리지 말고 너 먼저 좀 챙겨. 이 말은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조언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도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너 먼저 챙겨라는 말이 좀 나만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랑이랑은 좀 먼 속성의 얘기 같아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랑 엇갈려도 울고 불안해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보다 성숙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도 충실하게 살면서 상대의 삶도 그렇게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유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좀 적어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 문제나 여러 가지 연애 문제로 고민이나 갈등이 많으신 분들, 좀 힐링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스타그램은 헤이후_official 이라고 검색하셔서 오시면 여러 가지 위로가 되는 짧은 에세이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좀 힐링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